지금 우리는 NLP 전제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5번째 전제 조건,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전제 조건 쭉 살펴왔고, 또 그 앞에는 NLP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초당 200만 비트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유입되지만 생략 삭제, 왜곡, 일반화라는 세 가지 필터 과정을 통해서 134비트만 나의 것으로 채택하게 되고, 그것이 Internal Representation IR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내면 세계가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만 비트가 134비트로 축소될 때에 축소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약 15,000분의 1이 돼요. 15,000분의 1을 비율로 해보니까 0.0000004개 667 15,000개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비율이 적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15,000분의 1을 채택해 놓고 그것이 15,000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7가지잖아요. 7가지 무지개 색깔인데 내가 그 중에 한 가지 색깔만 보고 나 무지개를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나 코끼리 만졌어. 난 코끼리가 어떤 건지 알아? 어떤 건데? 이런 거야.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한번 가보고 나 아프리카 여행해봤어. 아프리카 어떻던데? 이렇더라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15,000분의 1밖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얼마나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최소한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아는 것이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내가 인식하는 것이 잘못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겸손해야 되거나, 또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고, 다른 사람 하는 얘기 다 틀렸고,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고, 제일 좋고, 완벽하고, 내가 가지는 신념이 정치적 신념이든 어떤 철학적 신념이든 이것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라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 또는 배타적인 그런 사고, 그런 철학, 그런 신념, 그런 태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NLP를 공부해보니까 15,000분의 1밖에 해당 안 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우리는 마인드가 형성되고, 그 마인드에 바탕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습관이 만들어지고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고 행동이 일어난다는 이런 과정을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내 입장에 봤을 때는 그만 일로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 뭘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공감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진 생각, 신념, 가치관의 바탕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겸하거나 고통을 이해 못하거나 이러기가 쉽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134비트가 어떤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134비트가 뭐를 기준으로 134비트가 됐는지. 나는 시각적 정보를 중심으로 134비트가 만들어지고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생각적 정보를 중심으로 134비트가 구성되고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감각적 정보를 이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생각, 입장, 가치관, 태도를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한다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렵지만 해야 거기서 진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공감이 되면서 그 공감에 바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하게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징그럽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뱀을 싫어하고 징그럽게 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면은 땅꾼이 뭡니까? 뱀 잡는 사람, 뱀 장사. 뱀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뱀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게 대처하면은 무섭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으니까 뱀이 무섭거나 공포스럽거나 징그럽거나 뭐 싫거나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뱀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렇죠? 뱀 한 마리 잡을 때 그 뱀을 잡아서 어디 판다 그러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10마리가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그러면 횡재 아닙니까? 뱀 잡는 사람이 뱀을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잡은 뱀을 돈을 받고 파니까 돈의 가치가 있다. 뱀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만큼 뱀이 무섭다, 뭐 징그럽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의 IR, 그 사람들의 134비트가 있으니까 안 무서운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서로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안 되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부모는 부모의 IR 134비트로 자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은 또 자기 IR 134비트. 외바탕에서 물을 보니까 서로 보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무지개를 봤지만 어떤 사람 빨간색 위주로 봤고 어떤 사람 파란색 위주로 봤고 어떤 사람 보라색 위주로 봤다면 서로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하고 끌어가고 도와주고 힐링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 진정한 힐링을 진정하게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IR을 고집하고 나의 IR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세계관, 즉 상대방의 IR이 뭔가, 상대방은 뭐에 기초해서 134비트 IR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그에 합당한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고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이 말씀은 NLP가 지향해야 할 변화의 원리자, 상담의 원리자, 코칭의 원리자, 기로의 원리자, 리더십의 원리자, 응업의 원리자, 협상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세계관,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전제 조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